이번 시간은 핵심 12번입니다. 자, 회로 이론하고 제어공학하고 같은 공통 부분이 라플라스 변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라플라스 변환은 산업기사에서도 출제가 되고 기사에서도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라플라스 변환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핵심 12번에서는요. 함수별 라플라스 변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라플라스 변환된 함수는 총 5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라플라스 변환된 함수는 5가지. 크게 따지면 우리가 단위 계단함수, 임펄스 함수, 단위 임펄스라 해도 되고 임펄스 함수, 삼각함수, 그다음 경사함수, 뭐 t함수라고도 하죠. 그리고 지수함수. 이렇게 크게 5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에 대해서 모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라플라스 변환이 핵심 12번에 들어올 정도로 출제가 잘 되고 있다라는 걸 먼저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변환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모두 맞출 수 있는 내용이다. 자신감을 갖고 학습을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단위 계단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계단함수라는 것은요. 이렇게 일정한 함수를 계단함수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계단을 그리면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죠? 이게 계단 모양이잖아요. 그죠? 이게 계단 모양인데 이 계단 모양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1계단, 2계단, 3계단 이렇게 층층이 쌓아 올라가는 게 계단 모양이기 때문에 계단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단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단위라는 말은 크기를 의미합니다. 크기를. 그래서 요 계단의 크기를 1로 놨다라는 얘기예요. 보통 1이라는 숫자가 단위라는 말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크기가 1이면서 일정한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는 이러한 모양을 우리는 단위 계단함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명칭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림 모양도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자, 요 크기가 만약에 A라는 크기다라고 한다면 이거는요. 단위 계단함수라고 하면 안 되죠. 계단함수는 계단함수인데 크기가 1인 계단함수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크기가 1인 단위 계단함수부터 보겠습니다. 자, 단위 계단함수는요. 다른 말로 인디셜 함수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의미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단위 계단함수나 인디셜 함수는 같은 표현이다. 그리고 함수를 우리가 UT라 표현한다. UT. 여기서 U라는 말은 단위를 뜻하는 거예요. 유니트라는 말의 이니셜입니다. UT 그러면 단위 계단함수고 크기는 1로 정의를 합니다. 크기는 1입니다. 항상 일정한 크기인 1인 함수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단위 계단함수, 인디셜 함수, 그다음에 UT, 그다음에 1로 표현되며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이 5가지의 조건. 그러니까 단위 계단함수는 출제가 5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단위 계단함수, 인디셜 함수, UT, 1, 그래프. 그죠? 자, 이렇게 5가지로 출제가 되면 여러분들은 이런 과정은 무시하셔도 돼요. 결과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S분의 1이다. S분의 1이다. 단위 계단함수의 라플라스 변화는 S분의 1이다. 자, 과정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이게 주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과정은 무시하셔도 상관없어요. 왜 적어놨느냐? 그래도 적분을 좋아하시는 우리 수험생들께서 이런 과정을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메모를 해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과정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단위 계단함수, 인디셜 함수, UT, 1 그리고 그래프가 주어지면 정답은 S분의 1을 찍는다. 만약에 말입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계단함수예요. 크기가 A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합니까? AUT라고 표현합니다. AU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될까요? UT가 S분의 1이니까 S분의 1인데 앞에 A가 곱해져 있으니까 S분의 A가 정답이겠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계단함수에 대한 내용 중에 단위 계단함수를 표현해 보았습니다. 자, 크기가 1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함수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두 번째 함수는 단위 경사 함수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경사라는 말은 기울기를 갖는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근데 앞에 단위가 붙었다 그 말은요, 기울기가 1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단위 경사 함수, 그리고 이와 같은 표현은 단위 램프 함수라고도 합니다. 자, 우리가 단위 계단 함수도 5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단위 계단 함수, 인디셜 함수, UT 함수, 크기가 1인 함수, 그래프 함수. 이것도요, 똑같이 5가지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단위 경사 함수, 단위 램프 함수 두 번째, 그리고 이걸 함수로 표현하면 t라는 표현과 tut라는 표현이 같은 표현이거든요. 어차피 ut는 1이니까 t나 tut나 같은 의미잖아요. ut에다가 1을 넣으면 다시 t가 될 거니까요. 자, 이렇게 표현되는 함수가 단위 경사 함수예요. 자, 기울기가 1인 일차 함수다 이렇게 정의를 했죠. 마지막 한 가지는 기울기가 1인 그래프를 직접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밑변과 높이의 변화가 똑같은 변화가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걸 우리가 단위 경사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5가지. 단위 경사, 단위 램프, T, TOT, 그래프. 5가지죠. 자, 이걸 라플라스 변환하면 과정 무시하시고 결과만 암기하시면 돼요. 자, 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제곱분의 1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요, 경사가 1이기 때문에 단위 경사라겠는데 기울기가 1이 아니면 어떡합니까? 기울기가 1이 아니면, 예를 들면 기울기가 밑변은 t인데 높이가 2다.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건 밑변분의 높이가 t분의 2라고 쓰는 거니까 기울기가 t분의 2인 경사 함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뭐예요? t분의 2t가 되는 거예요. t분의 2t. t분의 2t를 라플라스 변환한다 라는 얘기죠. 여 뒤에다가 ut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어차피 같다고 했으니까. 자, ut 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t가 s제곱분의 1이 된다고 했으니까 s제곱분의 1을 써놓고 그대로 밑에다가 t, 위에다가 2를 붙여놓으시면 이게 결과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단위 경사 함수 말고도 기울기가 단위가 아닌 값, 자, 이렇게도 주어질 수 있어요. 3t를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s제곱분의 1이 되는데 1에 3을 곱하니까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바뀔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내용은 t로 많이 나옵니다. t로. 네, t로 많이 나와요. 또는 그래프로 이렇게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모두 s제곱분의 1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가장 이제 출제가 많이 되는 문제가 t가 출제가 제일 많이 돼요. 근데 t하고 관련된 함수가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t만 나오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t도 나올 수 있고 t제곱도 나올 수 있고 t3승도 나올 수 있는데, 이때는 우리가 라플라스를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요 공식을 하나 기억을 하셔서 이걸 적용하시는 게 좋아요. t의 n승을 라플라스 변환했다. 자, 이 자체가 또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하여간 이 t의 n승이다 라고 한다면 s의 n 플러스 1승이 되고요. 위에는 n 느낌표가 됩니다. 이 느낌표를 우리가 팩토리얼 이렇게 말합니다. 팩토리얼. 그래서 보통 우리가 3팩토리얼 그러면요, 3 이하 1까지 있는 모든 정수를 곱하기 한다라는 의미예요. 4팩토리얼 그러면 4 이하 1까지 모든 정수를 곱해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팩토리얼 기호입니다. 요게 팩토리얼의 뜻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지금은 n승이니까 n 팩토리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식을 여러분들이 요 위에 있는 조건에다가 대입을 한다면 t의 제곱은 3승으로 바뀌겠죠. n 플러스 1승이니까 t 3승은 4승으로 바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2팩토리얼은 2가 되고요. 3팩토리얼은 6이 되니까 t는 라플라스 할 때 s제곱분의 1이지만 t제곱은 s3승분의 2가 되고 t3승은 s4승분의 6이 된다라는 거. 자, t와 관련된 함수가 t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tn승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것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때는 sn 플러스 1승분의 n 팩토리얼이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는데 한번 예를 든다면 10t의 3승이 만약에 나왔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니까요. 자, 그러면 t의 3승을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일단은 s의 4승분의 6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앞에 10이 곱해져 있으니까 6이 60으로 바뀌면 되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플라스 변환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실제로 이 과정들을 무시하고 결과론적으로만 본다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 출제가 되는 게 정해졌으니까. 그리고 이미 그 결과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에 익혀서 암기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라플라스 변환은 충분하게 맞출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가지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삼각함수를 라플라스 변환 한번 해볼까요? 되게 복잡하죠. 자, 우리가 삼각함수 그러면 대표적인 게 코사인 오메가 t와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두 가지로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탄젠트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삼각함수는 코사인과 사인만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코사인 오메가 t를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이렇게 복잡한 부분 분수까지 전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코사인 오메가 t를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쭉 내려가 보니까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s가 됩니다. 라는 결과. 요걸 암기를 하셔야지. 요걸 암기하셔야 돼. 자, 그래서 분모의 형태가 s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 형태를 띠고 있는 건 전부 다 삼각함수예요. 전부 다 삼각함수예요. s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 형태를 띠고 있는 거 무조건 삼각함수입니다. 그래서 s제곱 플러스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이거 삼각함수구나 이렇게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위에가 s가 올라가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s가 위에 존재하면 이거 코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일단은 삼각함수 코사인 오메가 t는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이런 과정 무시하셔도 되고요.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s로 나온다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삼각함수 사인 오메가 t도 나와야지, 그죠? 자, 사인 오메가 t는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사인 오메가 t는요, 분모의 형태는 같아요. 일단은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까지는 같고요. 오메가가 올라갑니다. 오메가가. 위에가 s가 존재하면 코사인, s가 나타나지 않으면 사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지금 오메가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코사인과 t 요 가운데에 오메가가 들어가요. 사인과 t 요 사이에 오메가가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메가가 얼마인지만 알면 삼각함수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코사인 2t면 어떻게 될까?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일단은 s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분의 s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사인의 2t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s제곱 플러스 2의 제곱분의 2가 될 것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쉽죠? 자, 이 과정이 어려워서 그렇지 결과는 쉽다니까요. 결과는 쉬워요. 그래서 삼각함수는 일단 사인과 코사인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기억할 때는 위에가 s가 올라가면 코사인, 오메가가 올라가면 사인 이렇게 두 가지로 딱 결론을 지어버리면 됩니다. 오메가가 어디 있는 건데 사인과 t 사이, 코사인과 t 사이에 있는 게 오메가다. 자, 우리가 이건 여러분들 회로이론 순식값 정리해서 배웠던 얘기죠. 사인 오메가 t 앞에는 최대값이 들어간다는 것도 알고 있고 오메가 t 다음에는 세타 위상이 나온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사인 오메가 t냐 코사인 오메가 t냐라는 게 주어진다면
일단 두 가지 결론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제 상가함수가 사인과 코사인만 나오느냐? 사인 오메가 t와 코사인 오메가 t만 나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함수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상가함수가 출제가 된다 그러면 이 표에서 나올 확률이 거의 90%. 자, 90% 확률이면 여러분들 시험 10번을 보면 9번을 만날 수 있는 확률입니다. 그럼 저 같으면요, 만약에 90% 나올 확률이 있다 그러면 나는 그것만 팔 거예요. 10%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할 그 시간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상가함수가 나온다 그러면 요 안에서 출제가 될 거야 라고 그냥 기억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사인 t. 사인 t면 오메가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s제곱 플러스 1분의 1 나오겠지, 그죠? 오메가가 1이니까 1의 제곱은 1이고 위에가 오메가 올라가야 되니까 s제곱 플러스 1분의 1. 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사인 t, 코사인 t는 어떻게 될까? 사인 t, 코사인 t. 자, 이걸 라플라스 하라니까 사인 t 따로 라플라스, 코사인 t 따로 라플라스 이렇게 해서 틀리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우리가 이배각 공식을 이용해야 되는데, 자, 사인 t에다가 코사인 t를 이렇게 결합하게 되면 얘는 2분의 1 사인 2t로 바뀝니다. 이 공식을 모르면 이걸 라플라스 변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상가함수 공식까지 외워가지고 라플라스 변환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거야. 그래 결과를 외우라 이 말입니다. s제곱 플러스 4분의 1 나와요. 사인 t, 코사인 t를 라플라스 하게 되면 s제곱 플러스 4분의 1. 자, 선생님 저는 암기가 별로 안 돼가지고 이런 게 너무 어려워요. 암기는요, 부지런하면 외워집니다. 자주 보면 외워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주 보세요. 자주 보면 암기 됩니다. 네. 자, 사인 t에 코사인 t를 더했습니다. 이때는 따로따로 하셔도 돼요. 사인 t 따로, 이 코사인 t 따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인 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제곱 플러스 1분의 1 나오는 거고, 코사인 t를 라플라스 하게 되면 s제곱 플러스 1분의 s가 되는 건데 2가 곱해져 있으니까 2s로 바뀌겠죠. 이걸 더해 놓으면 이 결과가 나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s제곱 플러스 1분의 2s 플러스 1로 바뀝니다. 자, 세 번째까지 했죠. t 사인 오메가 t. 이건 어려워요, 여러분들. t 사인 오메가 t는 복소 추이 정리라는 걸, 복소 미분 정리라는 걸 이용해야 됩니다. 라플라스 변환에 정리가 따로 있어요. 뭐 초기값 정리, 최종값 정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시간 추이, 복소 추이, 복소 미분 이런 것들.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암기하지 않으면 맞출 수가 없어요. 자, t 사인 오메가 t를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의 제곱입니다.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의 제곱. 그 다음에 위에 요거 기억하셔야 돼. 이 오메가 s로 나온다는 거. 암기. 자, 암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자, 이건 여러분들 상가함수 공식을 또 기억해야 되죠.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오메가 t 사인 세타. 자, 위에 있는 요 함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세요라는 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에 사인 오메가 t와 코사인 오메가 t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 사인 오메가 t는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분의 오메가에 얘가 곱해져 있으니까 코사인 세타가 곱해지는 거고요. 코사인 오메가 t는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s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사인 세타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걸 정리한 게 바로 요 식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는 뭐가 되느냐? 바로 요렇게 됩니다. 이 말이지.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코사인 세타 플러스 s 사인 세타. 자주 보지 않으면 절대 맞출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이쪽으로 가는 건, 오른쪽으로 가는 건 라플라스 변환이고 반대로 가는 건 역변환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라플라스 변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역변환 문제로도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완벽하게 외우지 않으면 맞출 수가 없다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하이퍼블릭 함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이퍼블릭 쌍곡선 함수라는 건데요. 자, 사인 오메가 t 그 오메가 앞에 h가 코사인 오메가 t 오메가 앞에 h가 들어가면 쌍곡선 함수입니다. 하이퍼블릭 함수인데 이건 여러분들 부호만 바꿔주시면 돼요. 원래 사인 오메가 t는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인데 h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로 바뀐다. 코사인 하이퍼블릭 오메가 t도 마이너스로 바뀐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끝입니다. 쉽죠?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삼각함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암기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들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지수함수. 지수함수는 두 가지만 볼게요. 2의 AT와 2의 마이너스 AT. 자, 이렇게 주어질 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나옵니다. S-A분의 1로 또 하나는 S 플러스 A분의 1로. 자, 이렇게 지수함수는요. 항상 S 다음에 지수의 요소가 들어가요. S 다음에. 그래서 2의 마이너스 3t를 라플라스 하세요 라고 한다면 S 다음에 지수의 요소가 들어간다는 거. 근데 이 지수의 부호가 바뀐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죠. 플러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거. 지수함수는 여러분들 되게 간단해요.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수함수 두 가지. 일단 2의 AT를 라플라스 하면 S-A분의 1, 2의 마이너스 A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 플러스 A분의 1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 지수함수는 지수함수 자체로 출제가 되는 것보다 복수 추이와 관련된 복수 추이 정리하고 결합된 내용으로 출제가 많이 되니까 일단은 지수함수의 모델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임펄스입니다. 자, 우리가 이 단위 임펄스라는 것은요. 충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임펄스라는 게 바로 충격이라는 의미거든요. 임펄스. 짧은 시간에 강한 충격이 가해지는 걸 임펄스라고 하죠. 이것은 중량과 하중에 비례하기 때문에 충격과 중량과 하중은 비례합니다. 그래서 충격함수를 중량함수, 하중함수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함수로는 델타 t라고 쓴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프는 이런 모양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그림 시간 추이 정리를 이용한 단위 계산 함수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죠. 우리가 단위 계산 함수를 1로 놓고 여기서 A까지만 이렇게 시간 추이를 시켰다라고 한다면 이 그림하고 이 그림 좀 비슷해 보이죠? 전혀 틀린 그림입니다. 이건 단위 계산 함수고요. 요건 임펄스 함수예요. 자, 임펄스 함수에서 요 입실론이라는 것이 거의 어디에 접근하냐면 0에 접근하기 때문에 입실론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은 거의 무한대로 접근하고 있구나라고 표현되는 게 임펄스 함수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강한 충격이 가해지는 이런 함수를 임펄스 함수라고 하고요. 우리가 임펄스 함수 앞에 1로 적어 놨기 때문에 이걸 단위라는 말을 붙였다. 단위 임펄스 함수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이 단위 임펄스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과정으로 유도가 되잖아요. 결과는 굉장히 쉬워요. 1입니다. 그냥 1. 단위 임펄스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결과는 그냥 1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5가지 함수.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암기하는 데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 소요가 될 거예요. 네. 제가 설명하는 게 더 오히려 긴 시간이 걸렸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반복해서 보시면 쉽게 암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관련된 문제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 사인 오메가 t가 라플라스 변환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나온 거예요. 여기서 EM이라고 하는 값은 최대값으로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사인 오메가 t는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가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고 거기에 EM은 그냥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요렇게 결과가 나오겠네. 그죠? 그래서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요것만 찾아도 정답은 나올걸요 아마. 그지?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t의 3승을 라플라스 변환합니다. 자, 10t의 3승을 라플라스 변환하세요 라고 나온다면
일단 여러분들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3승이니까. 자, 일단은 S의 4승으로 바뀌겠지. n 플러스 1로 들어갑니다. 3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4승. 3 팩토리얼 들어가야 되잖아요. 3 팩토리얼은 6이 됩니다. 6. 그죠? 왜? 3, 2, 1을 다 곱해주면 6이 된다. 이 말입니다. 3 팩토리얼. 자, 6이 되는데 앞에 10이 곱해져 있잖아요. 그럼 10을 곱하면 60 이렇게 바꾸만 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S 4승분의 60이 정답이구나.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그림과 같은 직류전압의 라플라스 변환을 구하십시오. 자, 계단함수죠. 계단함수인데 크기가 1이 아니에요. 크기가 2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읽을 때는 크기가 2인 계단함수다. 그럼 요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UT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이걸 라플라스 변환하세요 라고 한다면 U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됩니다. 그래서 S분의 1이 되는데 요 1에 2가 곱해져 있다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S분의 2가 정답이겠지. S분의 2가 정답이겠지.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자, 예제 4번. 오, 지수함수가 나왔네요. 자, 지수함수 라플라스 변화는 어떻게 합니까? 자, 2의 j 오메가 t를 라플라스 하세요 라고 한다면 지수함수의 지수를 먼저 찾아줍니다. 지수함수의 지수는 j 오메가잖아. 그죠? 그래서 S 바로 부호를 바꿔야 됩니다. j 오메가 분의 1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죠? 지수함수는 부호가 바뀌는 거야. 지수의 부호를 바꿔줘야 됩니다. S 마이너스 j 오메가 분의 1로 나와 있는 정답을 찾아갑니다. 정답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 5가지 함수에 대해서 모두 정리해 드렸습니다.